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경희대학교가 인서울권 주요 대학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로 그리고 가장 대규모로 수시를 운영하고 있었던 대학인 만큼 다른 대학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집 인원과 모집 단위 그리고 전형 요소들이 대규모로 변경이 되었으니까 경희대학교만큼은 꼭 지원을 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오늘의 영상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희대학교 2022학년 전형 계획 상의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은 정시 전형의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42.3%로 매우 큰 비율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 정원 내외의 수시 전형은 3,661명 그리고 정시 전형은 1,548명이었으나 2022학년도 정원 내외 기준 수시 전형은 3,120명 그리고 정시 전형은 2,203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율만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전체 인원의 거의 12%에 달하는 인원이 정시 전형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022학년도 기준 순수 정원 내 전형으로는 수시 2,745명 51.6%, 정시 2,014명 37.8%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전형 역시 당연하게도 각 전형별로 인원 구성에 꽤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학생부 교과 고교 연계 전형 544명 그리고 학생부 종합 네오르네상스 전형 등 2,641명에서 1,704명으로 그리고 논술 우수자 전형 684명에서 493명으로 실기 실정 위주 실기 우수자 전형 336명에서 285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신설된 학생부 교과 고교 연계 전형을 제외하고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년 대비 35.5%, 논술 전형은 전년 대비 27.9%, 실기 실정 위주 전형은 15.2% 감소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40%가량 줄어들면서 이 수시 축소의 직격탄을 굉장히 세게 맞았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기존까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되어 있던 고교 연계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되었고 여러 고른기의 전형들이 감축되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 인원이 폭삭 감소한 것이지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2021학년도나 2022학년도나 똑같이 1180명이라는 모집 인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특히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인 요소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에 신설된 학생부 교과 고교 연계 전형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입니다. 지원 자격이나 계열별 인원 구성이나 2021학년도까지 서류 70% 그리고 교과 30%로 운영이 되어 왔었던 학생부 종합 고교 연계 전형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인재, 글로벌 인재, 리더십 인재, 과학 인재에 적합한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각 고등학교별로 인문계 2명, 자연계 3명, 예체능계 1명 이렇게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2021학년도와 달리 교과 및 비교과 출결 봉사 100%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 고교 연계 전형의 경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었는데 올해 고교 연계 전형의 경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해도 2개 영역하 모등급 이내이기도 하고 탐구 영역은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빡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교 연계 전형의 구성을 보면서 아니 학생부 교과 전형이면 그냥 내신 높은 애들 지원하게 하면 되지 왜 추천 자격은 학생부 종합형 인재처럼 리더십 인재나 글로벌 인재 이런 것을 나눠 놓는 거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희대학교가 예전에 입학사정관 전형부터 비교과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왔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전형 구성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학생부 교과 전형 확대 정책에 따라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평가는 교과 전형 기반으로 하되 추천 자격은 종합 전형과 유사하게 지정을 해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내신 등급 순서로 추천 자격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고교 연계 전형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은 이 4가지 자격 중 하나에 본인이 어떤 부분이 특성화가 되어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희대학교의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인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고요. 1단계 선발 배수가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가 되었고 면접 평가 방식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원 자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문화인, 세계인, 창조인으로 나눠져 있으며 1단계 서류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70% 플러스 면접 3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모집 인원 배수는 3배수에서 4배수로 확대가 되었는데 요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모집 인원 규모가 줄어서가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경희대학교 측에서는 이 지원자의 4분의 1 정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출할 수가 있으니까 네오르네상스
네오르네상스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꼭 만족시켜야 된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전형의 구성도 재지문 및 인적성 평가 면접에서 순수 인적성 평가 면접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야기한 변화 요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희대학교 측에서 자체 지정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킬 정도의 학업 역량을 갖고 있다면 굳이 면접에서 이런 계열별 학업 역량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할 이유가 없다는 흐름으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면접 시간이 짧아지기도 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자를 고려한 실질 배수는 2.2에서 3.3배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인적성 평가 면접은 굉장히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년도에 제작을 했던 이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 모의 면접 시뮬레이션 콘텐츠를 이렇게 첨부를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살펴보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에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니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과는 별개로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석소장이 말씀을 드릴 점이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의 이외 대학에서는 학생부 교과 및 종합전형 중심의 원서 구성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유무에 따라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신과 비교과보다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자신이 있는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대학들만 쭈르륵 지원을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보다는 내신과 비교과에 자신 있는 학생들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대학들만 쭈르륵 지원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각 대학별로 여러 전형 변화들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의무적으로 신설이 되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했던 이 고내신 지원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지원 양상이 무너지거나 혼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으로만 지원해야지 하는 학생들도 적어도 경희대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정도는 만족시킬 정도로 모의고사 성적을 챙겨두는 것이 수시 원서 전략을 구성할 때 여러모로 유리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논술우수자 전형입니다. 이 논술우수자 전형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점, 그리고 한예과 인문 모집 단위를 제외한 인문계열 모집 단위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개와 5등급 이내로 완화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대학의 컨텐츠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논술 전형을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셔서 지원 전략을 구성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주요 변경 사항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세부 모집 인원이나 기타 주요 사항들을 석소장에 이렇게 요약을 쭉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경희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변화를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이었던 고교 연계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넘어왔고 고교 연계 전형이나 네오르네상스 전형이나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유출을 해봤을 때 경희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를 하기는 축소를 했어도 적어도 경희대학교가 정한 기준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겠다는 이런 의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신과 비교과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키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다시 한번 고려를 하시길 바라면서 남은 기간 경희대학교 지원을 위해서 내신이나 비교과를 차분하게 준비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